다음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68세 송강호 어르신에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통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이 선택이 남은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의 경험 이후 지금까지의 습관들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7가지 행동과 그 해결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생명과 행복이 걸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7가지 위험한 행동 중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이 습관, 우리는 이것을 미덕이라 불러왔지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버리나. 저번에도 버렸는데 하루만 더 먹어보면 되겠지. 오래된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을 꺼내던 송강호 어르신의 손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를 밑반찬이었지만 버리기엔 아깝다는 생각에 결국 식탁에 올렸지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의 일상이었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절약 습관은 그의 자부심이었지요. 두 자녀를 의사와 교사로 키워낸 것도, 꾸준히 모아둔 노후 자금도 모두 이런 절약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약이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지요. 식중독으로 쓰러진 그날, 하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껴온 돈으로 이제는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절약은 미덕이지만 건강을 담보로 한 절약은 독이 됩니다. 오래된 신발이 발목을 삐게 만들고 깜빡 정기검진이 큰 병을 키웁니다. 저렴한 안경은 눈을 더 피로하게 만들고 고장난 보청기를 계속 쓰다 보면 청력은 더 나빠집니다. 응급실 입원 후 일주일, 검사와 치료 비용으로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 조금씩 줄어가는 것을 보며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극단적인 절약으로 모아둔 자금은 결국 병원비로 사라졌고 건강이 나빠지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세와 병원비를 보태주는 자녀들 앞에서 그의 자존감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매달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약값을 아끼고 싶은 마음과 자녀들에게 더 손을 벌리기 싫은 마음이 뒤엉켜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아졌습니다. 지나친 절약은 결국 더 큰 비용을 부르고 존엄성마저 위협합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낭비가 아닌 독립적인 삶을 위한 현명한 투자 아닐까요? 그날의 깨달음 이후 그의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매주 장을 보며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10년 넘게 쓰던 희미한 돋보기도 새 다초점 안경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루고 미루던 정기검진을 예약했지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낭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안경을 쓰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본 세상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릿했던 글자가 선명해지자 독서의 즐거움도 되찾았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의 작은 표정 변화까지 볼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해 하십니다. 절약해야 할 것과 투자해야 할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송강호 어르신의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혼자 간호하는 일. 이것이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서서히 퍼져가는 독입니다. 어르신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뜹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엽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지요. 10분만 늦어도 아내가 불안해하니까요. 여보, 어디 갔어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쉬고 싶은 마음도 잠시. 다시 그분의 발걸음은 아내 곁으로 향합니다. 19시간, 하루의 대부분을 아내 곁에서 보냅니다. 점심도 저녁도 아내와 함께지요. 아니, 아내를 먹입니다. 30분이면 끝날 식사가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일 때마다 예쁘게 먹던 신혼 시절이 떠오르니까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르신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던 아내였습니다. 지금은 그 도시락을 자신이 먹여주고 있지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장 통증으로 쓰러진 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두 분 모두 위험합니다. 간병의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그분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지요. 자녀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바쁜 자녀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밤 등허리가 아파 잠들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곁에서 잠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만 깊어졌지요. 젊은 시절 꽃처럼 예쁘던 그 얼굴이 이제는 주름으로 가득합니다. 서로를 지키려다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리고 며칠 후, 새로운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다른 이의 손길에 맡긴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그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요양보호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이의 등장이 불편했지만 전문가의 손길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고 어르신의 어깨는 조금씩 가벼워졌지요. 일주일에 3번, 요양보호사가 오는 시간, 처음으로 그분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뤄둔 병원 검진도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잠시의 분리가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주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지요. 혼자 묵묵히 감당하던 시간에서 벗어나 주말마다 온 가족이 돌아가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에 아내의 웃음소리가 늘어났지요. 가장 큰 변화는 부부의 시간이었습니다.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일상이 시작되었지요. 함께 앉아 옛날 사진을 보며 웃기도 하고 손을 잡고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사랑의 모습이었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간병의 무게로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지요. 하지만 3번째 위험은 당신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만듭니다. 송강호 어르신의 심장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조여오는 순간이 잦아졌지요. 그러나 그분은 이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내가 평생 이런 것쯤은 견뎌왔는데 혈압약 한두 번 거른다고 큰일 나겠어?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별일 없겠지. 하지만 3번째 위험은 당신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만들지요. 그분 심장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조여오는 순간이 잦아졌지요. 그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며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혈압약을 거르는 날은 늘어났습니다. 약값이 부담되어서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어르신에게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뒷전이었나 봅니다. 아침마다 챙기던 산책도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소금기 있는 음식을 찾는 일도 잦아졌지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답니다.
늘 하던 대로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고 계셨어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왼쪽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순간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분은 이미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직전이었다고 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 남을 아내의 모습이 가슴을 더욱 조여왔지요. 그제서야 깨달으셨나 봅니다. 건강은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요. 누군가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할아버지로 살아온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더 이어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답니다. 뇌와 심장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하얀 중환자실 천장을 바라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아내를 도와주며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던 기억들, 손주들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려 퇴직금을 털어 넣던 순간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가슴에 꽂힌 붉은 관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맞은편 병실에서 들려오는 면회객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어제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혈압약을 챙기라 했던 아내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링거액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동안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결코 사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건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늦가을 단풍이 물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그 단풍길을 걸으며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는 새로운 일상을 그려봅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기다려졌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달려온 그 마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갈 차례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지요. 이어서 말씀드릴 네 번째 위험은 시간이라는 끈이 풀어지며 찾아오는 존재의 붕괴입니다. 인생이란 시간은 실로 촘촘히 짜인 하나의 옷과도 같지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실이 되어줍니다. 그 실이 한 올 한 올 풀어질 때 우리의 존재도 서서히 흐트러지기 시작한답니다. 삶의 리듬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멈추듯 하루의 시작과 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아침이 오후가 되고 밤이 새벽이 되는 동안 시간은 그저 흘러만 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깔끔하던 수염은 자라나 거칠어졌고 기억 속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지요. 달력의 날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졌는지를요. 아침 산책길에 마주치는 이웃의 미소, 탁구동호회에서 나누던 웃음소리, 복지관에서 새로 배우는 즐거움.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나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일상이라는 끈이 풀어지자 기억도, 감정도, 관계도 함께 흐트러졌지요. 시간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난 삶은 마치 바람 앞에 낙엽처럼 휘날리고 있었답니다. 무너진 하루하루는 단순한 시간의 흐트러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조용한 위험이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삶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이듯 멈춰있는 삶은 서서히 썩어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계절에는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지요. 규칙적인 생활로의 회복은 깊은 자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르신의 눈에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 준비를 하며 꼭 면도를 하고 넥타이를 매던 그때가 떠올랐지요. 세상 참 이상하지. 젊었을 땐 시간이 없어 쫓기더니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 괴롭구나. 삶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무너진 일상을 바로잡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진 실타래도 한 올씩 풀어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보이는 법이지요.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서둘러 준비할 일은 없었지만 이전처럼 단정히 옷을 갖추고 면도도 했지요. 그 틀어진 겉모습을 바로잡으니 마음가짐도 달라졌답니다. 빈 식탁은 이제 고독의 자리가 아닌 사색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음식을 씹었지요.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아침 식사가 그리워질 때면 그 그리움조차 감사하게 여겼답니다.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되듯 처음엔 아파트 입구까지였던 산책이 어느새 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지요.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존중이며 남은 인생을 위한 소중한 약속이지요. 흩어진 모래알도 쌓이면 산이 되듯 무너진 하루가 다시 세워지자 기억력도 건강도 삶의 의미도 조금씩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익숙함이라는 달콤한 독을 품고 있는 5번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몸은 변해가지만 오래된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마치 강물은 흐르는데 다리만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송강호 어르신의 집은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요. 화장실의 반들거리는 타일, 현관의 높은 문턱, 어두운 복도, 모든 것이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용히 그분의 몸을 변화시켰지요. 괜찮아. 늘 하던 대로면 돼. 매일 아침 현관 문턱에 걸려 비틀거리면서도 화장실 타일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하면서도 그저 익숙함이란 이름으로 위험을 덮어두었답니다. 손잡이를 설치하자는 자녀들의 걱정 어린 제안도 고개를 저었지요. 젊은 날의 자존심이 변화를 거부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이 듦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욕실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수건거리를 붙잡아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순간 스쳐간 두려움은 깊은 깨달음을 남겼지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졌고 어두운 곳에서는 시야도 흐려졌지요. 익숙한 집이 어느새 위험한 함정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평생을 함께한 공간이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안전한 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필수 조건이 되었지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익숙한 것들과의 작별도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내린 결단은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였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손잡이가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었답니다. 이어서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어두웠던 복도에는 센서 등을 달았습니다. 최근 YTN 뉴스는 충격 통계를 전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 내 사고 중 82%가 욕실에서 발생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간단한 안전장치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 8분이 욕실에서 다치고 계신다는 것.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사고들이 단 20만 원 남짓한 안전 손잡이 하나로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지요. 평생 모아온 수술비와 비교하면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그 손잡이는 어르신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답니다. 30년을 함께한 집이 이제는 더 안전한 보금자리로 거듭났지요. 손잡이 하나, 매트 하나가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오늘의 선물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6번째 위험은 조용히 찾아오는 고립의 그림자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날들이 많아졌지요. 내일은 꼭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만 오가다 보니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었답니다. 한때는 매일 들르던 시장길이 어느새 먼 여행이 되어버렸지요. 산책길에서 마주치던 이웃들의 얼굴도 희미해져만 갑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되어 있지요. 젊은 시절의 반듯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의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포기가 쌓여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봄날 새싹이 돋듯 우리에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창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따스한 햇살이 전해주는 새로운 기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변화는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베란다 문을 열면 작은 기적들이 찾아오지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계절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답니다. 우리의 건강도 이렇게 작은 순간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결코 거창하지 않답니다. 처음에는 베란다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자던 뇌를 깨우는 일도 시작해봅니다. 퍼즐 한 조각을 맞추고 신문의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지요. 굳어가던 손가락도 조금씩 유연해지고 기억력도 살아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봄날 새싹이 돋듯 우리의 삶도 언제든 다시 움틀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7번째 위험은 시간의 흐름 앞에서 멈춰버린 마음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나무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잎을 내주고 또다시 새 잎을 피워내며 끊임없이 성장하기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푸른 잎을 내어주고 이제는 풍요로운 황금빛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며 멈춰 서 있기에는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질 계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면 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조급할 것 없는 여유로운 아침,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오후, 평온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저녁. 이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렇게 흘러온 당신의 세월이 진심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려 일하던 청춘, 자녀들의 작은 미소에 하루의 피로를 잊던 중년,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당신. 시간은 우리에게 주름을 남겼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삶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지요. 당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시간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고 손주들은 당신의 지혜를 배우며 자라나고 있지요. 이제는 조금 느리게 걸어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들을 눈에 담고 바람의 온도를 느끼고 새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며 걸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달려왔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푸른 하늘처럼 맑게, 깊은 강물처럼 담담하게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 속에는 7가지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진실도 발견했지요. 지나친 절약이 건강을 갉아먹을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한 투자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건강 없이는 무용지물이었음을 어르신의 이야기가 보여주었답니다. 혼자서 힘겹게 짊어졌던 간병의 무게는 함께 나누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심장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지요. 건강은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임을 일깨워 주었답니다. 또한 무너진 일상의 리듬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고 익숙한 집안 환경의 위험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안전한 보금자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고립된 시간들은 우리를 서서히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시간의 흐름 앞에서 멈춰선 마음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이 들미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지혜와 여유를 선물하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경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삶의 용기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었지요.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앞으로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기적을, 늦지 않은 시작의 가치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의 힘을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큰 것이 주어진다. 라는 공자의 인생 명언처럼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소중한 시간,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위험한 행동과 그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특별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지요. 그 선택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희망이 될 테니까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